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추위를 더 타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 갑상선 때문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승훈 원장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변화들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보다 추위를 더 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이 늘고 변비가 심해졌어요.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쉬어요. 어떠세요? 이 중에서 증상이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사인 갑상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60대 이상 환자분들도 요즘은 별일이 없는데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심장이 뛸 때, 내가 생각할 때, 체온을 유지할 때 등 많은 활동에 관여해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기능이 느려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갑상선 문제는 하루아침 만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실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고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건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정확한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갑상선이 우리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작은 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돼요. 뇌에서 갑상선에 TSH라는 호르몬을 통해 신호를 보내면 갑상선은 이 지시를 받아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티록신이 몸의 대사와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지만 갑상선 자체의 호르몬 생산 능력이 서서히 감소해요. 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10년 단위로 봤을 때 TSH 수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니까 뇌에서는 더 많은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폐경기 때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요.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이때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갑상선을 적으로 오인해서 계속 공격하는 상태인 거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폐경 후 여성의 하시모토병 유병률이 폐경 전보다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갑상선 건강의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국내 데이터를 보면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느려져요. 그래서 추위를 더 타고 피곤해지고 체중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보면 안심하는데요. 이 정상이라는 기준이 여러분의 나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하는 TSH 정상 범위는 모든 연령에 똑같이 적용하거든요. 하지만 2023년 우리나라 갑상선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일 때 TSH 6.8 이상일 때만 치료를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만약 75세 어르신의 TSH가 5.5로 나왔다면 일반 기준으로는 높게 보이지만 그 나이에 맞는 정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에서는 TSH 수치가 좀 더 높더라도 약을 먹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70세 이상에서 경미한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했을 때 증상은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약을 많이 드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심방세동이나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는 여성만의 병이라는 생각도 바꾸셔야 해요. 남성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데이터를 보면 남성분들도 60대 후반부터 발생률이 증가하거든요. 여기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언제 걱정해야 하지? 라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TSH 수치도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검사로 판단하지 말고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여러 번 확인해서 수치를 봐야 해요. 단순히 혈액 검사 수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와 증상, 전반적인 건강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의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스마트한 검사 계획을 세우세요. 60대 초반부터 70세 미만이신 분들은 1, 2년에 한 번씩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해요. 70세 이상인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다면 굳이 너무 자주 검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몸의 변화들을 진료 준비에 활용하세요. 만약 몸의 변화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3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다. 2년 전부터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면 전문의가 여러분의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실 부분은 이런 피로 같은 증상은 다른 원인들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갑상선 건강을 응원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수치 자체를 직접 바꾸지는 못하지만 피로감이나 체중 관리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걷기나 가벼운 체조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건 요오드 섭취 관리인데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면 요오드 보충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문의와 상담하실 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현명한 질문을 해보세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정리해 가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 나이에 맞는 기준으로는 어떤가요?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갑상선 문제는 단순히 고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예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신중한 관찰 또한 때로는 아주 중요한 치료 전략인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10년 전부터 보내온 조용한 신호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셨죠? 나이 탓이 아니라 갑상선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알게 되었으니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신중한 관찰도 훌륭한 치료 전략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승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